주목을 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우리 선생님도 잘 알고 있는 가난할 글자네요. 두 개의 자소로 나눠지죠. 네. 나눌 분자하고 조개 패자예요. 나눌 분자는 다시 또 두 개의 자소로 나눠지는데요. 8팔자예요. 읽을 때는 여 덜이지만 쓸 때는 여 덕으로 써야죠. 저고 그 다음에 칼도자예요. 자, 자소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부수자들이에요. 8팔, 칼도, 조개표예요. 8팔자는 나눠지는 형상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양쪽으로 나눠지는 형상. 그래서 8팔자가 달라붙으면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눌 분자 자체가 그렇고요. 나눌 분자 자체가 그렇고 절반 발자예요. 절반 발자도 요게 요 8발자 빼놓은 남은 글자가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것이 그대로면서요. 운필 과정에서 제가 정각을 해봤는데 정각에서 어디서 끊는 줄 알아요? 이렇게 탁탁탁 쳐서요. 요 핵을 쓸 때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끊고 망치로 이거 칼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탁 쏟아져가지고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시작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탁탁탁 해서 이렇게 여기서 끊어져. 여기서 정각에서도 또 요 핵을 살리고 나머지 이거 빤히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소자의 고문자예요. 이게 소자. 소자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정형화돼서요.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소의 뿔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소가 이렇게 쓰면은 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머리만으로 이루어졌어. 양양터도 마찬가지로 양의 뿔과 그 머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뿔을 이렇게 해요. 펴놓고 귀에서 눈으로 이어진 부분과 얼굴의 중심을 갖다가요. 하나의 선으로 표현해서 이어진 글자가 이게 소자인데요. 근데 그 소자가 포함해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소자만으로는 오늘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표현된 글자는 호전하면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 소는 사람이 키우는 동물 가운데 가축 가운데 가장 큰 짐승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절반으로 나눠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들어서 절반 발자를 썼어요. 예, 소를 나누는 상황을 갖다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공평할 공짜인 글자들. 공평할 공짜. 공평할 공짜도 옛날 글자로 나누는 형상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물체인데 이게 꾸대로면서 물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소재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글자 이렇게 정형화됐단 말이야. 이게 요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반듯반듯해서.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골륜포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공물로 걷겠다고 했죠. 그래서 5도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게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아니 이것과 이것이 교환이 이 글자하고 이 글자의 교환이 이 글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강할강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아니 이제 강할강자가 비록 숫자. 예, 비록 숫자예요. 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강할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도 쓰지만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그러잖아요. 눈깔 진짜도. 아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나라 눈깔 진이라고. 근데 그건 좀 상황이 달라요. 나중에 이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교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환이 됐다 뿐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마리 속에서 얘기인데 이게 어떤 물질 공평하게 나눈다 해서 공평할 공자 공평하다는 말을 옛날 사람이 공변되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공변될 공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런 글자에 보다시피 8발자는 나눈다는 뜻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나눈다. 근데
이 여덟이라는 숫자 자체가 많이 나눠지는 수예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간다니까 이런 수가 있는데 1은 나눠지는 것이 없지만 2는 1과 1로 나눠지잖아요. 3은 안 나눠지잖아요. 4는 2로 나눠지잖아요. 5는 안 나눠져요. 6은 2하고 3으로 나눠지죠. 7은 그대로 있죠. 8은 2하고 4로 나눠지죠. 2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죠. 그 다음에 3으로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6하고 8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눠지는 수예요. 지금 단단히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사방이 있고 그게 사방이 있고 부속진 부분 4, 5라고 그래요. 4, 5. 4, 5까지 합치면은 8방이 되겠죠. 여러 방면. 그래서 여러 방면에 재주가 없으면 팔불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4방, 8방. 8방미인. 팔자가 여러 방, 8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 뛰어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단단히 가운데 6하고 8로만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상술로도 쓰여요. 상술. 우리가 소주 한 병 있잖아. 2배 소주 한 병을 따르면 몇 잔이 나와요? 7잔. 7잔이 나오잖아요. 7잔이 나오는데 이게 두 사람이 먹으면 6잔이 나오게 만들면 어떻게 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딱 떨어져. 그러면 아 그만 먹고 가자 하는 사람이가 나와. 아예 한잔 더 해야지. 그러죠. 근데 7잔이 나오게 하면은 어중간하니까. 그렇죠. 한 잔이 모자래 똑같이 먹다 보면 그럼 한 병 더 시켜야 돼. 또 뭐예요?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먹을 때 8잔이 나게 만들면 이거 다 딱 떨어지잖아? 그만 뭐 과자 소리 나오는데 7병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상술이라니까 그게. 거기다 맞춰가지고 소주잔 크기를 만든 거야. 7잔이 나오게끔. 근데 저는 소주 한 병 먹을 때에 8잔으로 딴 게 딱 좋더라고. 까지 따르면은 부담이 돼. 그래서 조금 덜 이렇게 장애롭게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저 술 주실 분들 요만큼 이렇게 칠할 그게 정도만. 원샷하게 가장 좋은 양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8알이 넘치면 술이 남게 돼. 끊어져. 그래서 술 맛도 떨어져 나중에. 술은 원샷이야. 그렇죠. 그래서 부탁건데 큰일 났다. 점수도 안 먹어. 내가 말 잘하는데 술도 안 먹는 분 이런 시각에. 딴게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칼조자는 칼과 관련돼서요. 칼과 관련돼서 나오는 글자는 뭐 다른 뭐 과도 식도올 때 쓰는 글자고, 조개패자는 조개 자패라는 조개와 관련돼서 나온 글자인데 이게 최초의 조개는 팽화로서의 조개라고 했죠. 예. 자패와 관련 이 글자 설명을 하면 자패라는 조개를 들어서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패라는 것은 범랑줄로 돼 있고 붉은 빛이 돌고 해서 기억에 여긴 조개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조개 패자가 달라붙으면은 돈 관련이 되는데 패자가 관련돼가지고 폐물을 뜻하는 패자 이거예요. 그리고 보배라는 말도 보패에서 나왔어. 보배 보자. 보배 보자에도 옛날 조개 패자가 달라붙었잖아요. 보패가 바뀐 말이 그렇죠.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 이게 보배라는 말이라든지 폐물이라는 말을 해서 이 패자를 봤을 때 이게 기한 물건 관련된다는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개 패자가 달라붙으면은 기하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요. 기하다. 기할 기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재물대자라든지 재화화자라든지 다 돈 관련돼 있죠. 또 돈이 없어서 반대 의미 천하다 천할 천자 이런 데 쓰이는데 이것은 가나다의 뜻에 쓰이고 있어요. 가나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죠. 돈이 빈이 된 거예요. 자, 부숫자를 안 배운 사람들은 조개 패자가 달라붙으면 조개 먹는 조개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래 먹는 조개를 나타내는 글자는 무슨 자를 붙인다고요? 벌레. 그렇죠. 벌레 해자를 붙여요. 벌레. 대합 조개 합자라든지 소라라자라든지 이 바닷가에서 벌레처럼 꽁꽁 조개들이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생물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구부리지 못한 시대에 문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방업방자라든지 방일지정이 어부지리와 관련된 방일지 방업방자라든지 또는 무명조개 신자. 요 글자는 오늘날 이렇게도 많이 쓰고 있지만 상하식으로 해요. 신기로울 때 쓰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조개예요. 무명조개 시자, 방합방자, 말조개까지 방합방자, 소라라자, 대합조개, 홍합, 대합을 뜻으는 거죠. 다 조개 관련있잖아요. 이게 외려 조개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거 벌레 축이 아니고 벌레 회라고 해야 된다고 써요. 네. 벌레 회자를 쓰고 조개 회자를 쓰는 글자는 귀한 물건이나 또는 그 반에서 천한 물건들 이런 데 쓰여진 글자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의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이때 쓰여지는 나눌 분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많아요. 자, 가루 분자. 가루 분자인데, 쌀. 그렇죠. 부는 분인데, 가루에서 쌀가루를 해서 쌀을 분자죠. 분말, 분유, 분쇄소. 옛날 사람 쌀가루 같은 걸로 얼굴 세수를 했어요. 아까. 춘향전에 보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꾸밀 분자. 뭘로 꾸미겠어요? 손으로 꾸미겠죠? 그 손숫자가 변하던 제방기를 붙이면 꾸밀 분자죠. 이게 손숫자가 변하던 글자인 거예요. 분장하다 할 때 쓰는 분자예요. 분장. 꾸밀 분자. 또 분자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둬야 될 글자로서 동의분자. 동의분자가 있어요. 동의분자. 복분자. 그렇죠. 복분자, 복수불방분, 화분할 때 쓰는 글자예요. 분재, 분재 할 때 쓰는 동의분자인데 그릇 명사가 달라붙어 있죠. 그릇과 그래서 물동이 양동일 때 쓰는 동의분자죠. 그 다음에 어지러울 분자. 뭐가 어지럽겠어요? 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실같이. 보는 분인데 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지럽게 분란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낙엽이 분분이 흩어진다. 할 때 쓰는 문자예요. 분주 뭐 할 때 쓰는 문자예요. 어디로 문자고요. 또 분으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말로써 분부한다고 해서 분부할 글자가 있어요. 입으로 분부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 쓰는 글자들은 익히 쓰이는 글자들이에요. 우리말 언어 구성에 포함되는 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위기 할 때 쓰는 분자. 안개. 그렇죠. 안개 문자. 안개를 쫙 깔아준다. 옛날 결혼식 보면 지금도 그러나요? 옛날 결혼식장에 가면 분위기 때문에 안개를 쫙 깔아주잖아요. 분위기. 근데 안개라는 것은 기상현상 관련있죠? 기상현상 관련. 비우요. 그렇죠. 해 뜨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비니까 비우자를 붙이면은 안개 문자가 되죠. 안개 문자. 자, 글자를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분이고 왜 안개 문자가 왜 비문자를 쓰고 왜 나눌 문자를 쓰는지요. 자, 이런 식으로 분으로 쓰인 글자들인데 하나 더 분노하다 할 때 쓴 글자 선멸 분자도 마찬가지로 마음 문자를 붙여 쓰고 있어요. 분노할 때 쓰는 문자인데, 자, 그런데 이 글자들이 전부 다 분이지만은 시험에 정작 나오는 것은 음이 약간 바뀐 글자예요. 분이 아니고 반포. 훈민정음 반포. 1446년에 훈민정음 반포됐잖아요. 반포의 반자가 나눌 반자잖아요. 나눌 반자가 바로 이렇게 써요. 나눌 분자가 전부 다 달라붙어 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으로 바뀌었네. 뭐가 아로 바뀐 거죠. 남은 글자가 뭐예요? 오른쪽에 달라붙은 글자가 머리 열자가 달라붙었죠? 머리 열자가 나누다는 뜻의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분이 반으로 바뀌었으면은 그럼 왜 나누다가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본래 뜻이 뭐냐면 머리와 관련돼야 돼. 머리 열자.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머리와 관련됐잖아요. 머리 두자, 뭐 이마제자, 정수리 정자, 머리 맞벌에 있는 밑에 있는 목항자, 또 얼굴 한자, 전부 다 뭐예요? 머리 할 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뜻이 전부 다 머리와 관련돼 있어요. 머리에 두는 두인데 머리 자체를 달고 시지 제까지 왔어요. 이마제자, 정이 그대로 음역하면서 정수리 정자, 공홍항이 되면서 목항자, 선비한자가 아니 되면서 얼굴 한자.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머리와 관련돼야 되는데 뜻이 뭐냐면요. 흰머리? 그렇죠. 흰머리가 아니라 반백의 머리. 반백의 머리. 네.
우리 허문 선생님이 지금 반백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반절은 하얗고 반절은 검은 머리, 반백의 머리를 뜻해요. 머리가 반이 센 거예요. 반이 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반이 세다. 반백 이게 머리와 관련돼 가지고 반백의 머리 또는 반이 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게 반으로 나누다 그런 뜻이 생겨. 그래서 나누다 반으로 그래서 나눌 반자예요. 나눌 반자. 그리고 나눠주는 거 백성들이 쓰기 쉽게끔 글자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해서 반포 꼴때 쓰는 반자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밖에서 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데 쓰여진 글자가 나눌 글자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아침을 첨자예요. 아침을 첨자는 이렇게 쓰여진 글자네. 이것도 두 개의 자서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월자고 하나는 영월자예요. 말씀은 짜고요. 이것 우리 이명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허방다리 함자인데요. 허방다리를 참 이제 알아야지. 이게 한자 공부가 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런 글자를 배우면서 허방다리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허방다리가 뭐냐 이거요.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교육원 사람들은 국어사전 한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국어사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요. 네, 정확히 글 써서 정확히 얘기해야 되니까. 그 국어사전에 뭐냐면 작은 웅덩이를 말해요. 작은 허방다리는 작은 웅덩이. 옛날에 그 개구진 아이들이 있죠. 길가에다가 동네 어른들 뭐 마음에 안 들게 어른들 놀리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여기다가 참나무 이런 잎사귀를 덮어놔. 이게 너스레야. 이게 너스레를 떨다 너스레. 여기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다가 잔가지를 얹혀놓고 이렇게 낙엽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너스레를 까는 거예요. 이게 너스레를 까는 거. 여우자 보토끼나 그러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사람 개구진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 놀린다고 이렇게 파기도 하지만은 작은 구덩이요. 짐승 잡기 위한 작은 구덩이. 그걸 허방다리라고 해요. 허방다리. 자, 이참에요. 허방다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하는데 이 허방다리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 그야말로 개구진 아이들 사람. 근데 이게 동네 어르신들이 아니고 적이죠. 적을 빠뜨리는 허방다리를 갖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글자의 고음자가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만 포함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작은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 허방다리는 적을 갖다가요 빠뜨리기 위한 작은 구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호재로 오면서 그 작은 구덩이인데 이렇게 구덩이만 판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옛날 조선시대 때에 성을 짓고 나서 성 밑에다가 해자를 파잖아요. 해자 물을 채우고. 근데 해자 밑에 뭘 또 두는 줄 알아요? 물속에 들어있으니 잘 안 보이겠지만은 물 쳐내면은 모기기라고 해가지고 나무 말뚝. 네, 나무 말뚝. 이게 말뚝 입자예요. 아, 이거 참고자를 쓰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그 성 밑에 발굴하면은 지금도 모기기 나와요. 삐쭉삐쭉은. 그 물속에 뛰어든다고 해요. 저 성을 찾으려면 물속에 뛰어드는데 거기에 뾰족뾰족 나무를 이렇게 막 엇갈리게 해놓으면은 그 찔리고 그런다고 해서 빨리 전지를 못해. 그 베트남 올맨군들이 저 미군들하고 싸울 때 올남전에서 싸울 때에 이렇게 파놓고 함정 파놓고 모기 같은 거 이렇게 함대 같은 거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막 뾰족뾰족 해가지고 찔른다.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돼요 여기도. 모기 같은 것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이렇게. 그 형태가 더 정형화돼서 사람은 이렇게. 그다음에 구덩이 속에 조그만 참들이요 말뚝 같은 것이 표현의 형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이게 절구구자가 아니야. 단독태로 쓰면 이게 절구구자죠? 절구구자가 아니야. 우리가 절구구자를 쓰는 글자는 손. 사람의 손이 있죠. 손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걸 펴줄 때 이렇게 펴내죠.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게 여기서 나무 저 펼쳤잖아요. 나무를 편다. 이때는 이게 손인데 그 손이 여기도 포함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포함되고 이렇게 절구건데 이게 손으로 절구 속에 곡물 같은 걸 짜가지고 퍼내는 걸 갖다 펴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낼 요자, 확에서 퍼낼 요자예요 이게. 확에서 퍼낼 요자. 예. 이게 확에서 퍼낼 요라는 글자인데 이기다 이렇게 쓰면 벼도자가 돼요. 벼도자. 이렇게 쓰면 무도회할 때 쓰면 띨도자가 되고 요 오도까지 바뀐 거죠. 이때 요것은 절구자가 맞아. 예. 그렇지만 이때 요것은 절구자가 아니야. 구덩이야 구덩이. 저 구덩이 팔려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조그만 구덩이 팔려면 뭘 사용해야 돼? 삽이죠. 그 삽을 뜻하는 한자가 바로 이게요. 이렇게 쓰는데 물론 요 글자를 갖다가 오늘날 꽂을 삽자예요. 요 글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빤지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 가래 삽자예요. 가래 삽자. 가래가 곧 삽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가래를 이렇게 만들 이게 밑에 폭평 이게 천잡이 되는 거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가래 요것이 가래 형태를 나타내고 이 구덩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덩이. 여기서처럼 서방다리함처럼 여기 가래 삽자 두 개 다 가래 삽자예요. 호재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세부치로 가래를 만들다 보니까 세금자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삽이야 삽. 화삽으로 불삽을 가는 게 불삽. 불덩이 같은 걸 드러내는 삽. 이게 모양이 같다고 항상 같은 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틀린데요? 예? 틀려요. 아니 여기도 절구자처럼 쓰이고 여기도 절구자처럼 쓰여. 이거 빼고 나면 절구자잖아. 이게 가리를 갖다 펴는 거야. 그런데 긁을 요자, 퍽에서 퍼낼 요자도 절구자인데 이건 절구자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요 형태나 여기서 보이는 요 형태는 절구가 아니고 작은 구덩이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허방다리 함자예요. 이 허방다리 함자가 나중에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허방다리 작은 함정이야. 언덕 같은 데다가 만든다 해서 언덕 관련된 자구광을 붙여서 이렇게 오늘날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글자 여기서 분화된 나온 글자에 빠지람자 허방다리를 적을 빠뜨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빠지다의 뜻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방다리가. 그런데 이건 허방다리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빠지다의 뜻은 다시 언덕을 한번 더 붙인 거지 지금. 함정을 때 쓰는 글자. 빠지람자. 자, 이 자구광은 언덕 관련된 글자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또는 불꽃염자. 함, 암, 염까지 왔어요. 염. 화염을 때 쓴 글자. 염까지 왔어요. 그런데 불과 관련돼가지고 불꽃염자예요. 또는 이렇게 써도 염자예요. 문문자가 달라붙어. 이렇게 써도 염자예요. 여기서도 염자지만 여기서도 염자예요. 마을이요. 그렇죠. 마을의 문. 마을이 아니고 마을의 문. 뭐예요? 이문. 이문이요. 네, 네. 이문. 옛날 충신과 열사들이 연료가 나오는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홍살문, 네. 홍전문, 달리 홍전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게 이문이야 이문. 홍살문, 연료문 이런 것들이 다 이문이에요. 그 마을에 이런 충신이 나고 이런 연료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이문이라고 이문. 이문. 그 여염 찍을 때 쓰이는 이문여 이건 이문여자고 이것은 이렇게 쓰면 이문여자고 이문자인데 우리말에서 이제 두금조치 적용을 이렇게. 그 여염집 아낙네 할 때 쓰는 염자예요 이게 여염집. 요즘에 아이들이 어휘를 부족하다 보니까 여염집 그러면 여염이 뭐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염나정 할 때 쓰는 염자도 이 글자를 써요. 물론 치음이 올 때 상황이지만.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첨까지 받겠네요. 염, 첨, 단모만은 섬인데 섬, 점, 첨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죠?
과일과 과실이 같은 거 하는데 이음고 시읍 교환이 잘 된다고 했어요. 한자에서는요. 그런데 시읍 교환을 하면서 단모화 돼가지고 첨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섬 점점 첨 그런 식으로. 근데 말로서 아첨한다고 해서 아첨할 첨죠. 자, 왜 음이 첨이 되는지, 왜 아첨하다 되는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음의 변화가 좀 있지만요. 대답이 왜 없어요? 네. 오늘 빠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안 오신 분들이 대답을 그동안 잘했구만.